난 세안도 잘하고 팩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요즘 따라 확 늙어 보이는 걸까?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주름 중 하나가 바로 팔자주름인데요. 팔자주름은 사실 나이를 확 들어 보이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름이잖아요. 피부에도 매우 치명적인데요. 이게 콜라겐 분비를 촉진하고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은 넓어지고 늙어 보이고 민감한 피부가 되는 거죠. 한 10년 전쯤 제가 대통령 피부 진료 담당을 하면서 정말 바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피부과 의사로서 말하긴 좀 부끄러운데 사실 그 시기에 제 피부 관리는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진짜 나야? 왜 이렇게 늙었지? 기분 탓인가 했는데 슬프게도 기분 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19년에 과학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되게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발표됐는데요. 사람이 일생에 거쳐 균일하게 노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친 급격한 노화 시기가 따로 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만 34세, 그리고 만 60세, 그리고 만 78세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이 3번의 시기에 늙어버리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 무렵이 저 나이대와 좀 비슷했고요. 지인들도 대부분 저 시점에 조금 못생겨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30대 중반이 되면 일단 턱선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좀 넓어집니다. 그리고 피부 탄력과 주름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몇 가지 나쁜 습관까지 겹친다면 피부 노화가 점점 가속화돼서 더 빨리 늙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피부가 얇고 예민한 여성들은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피부가 좋은 분들이나 동안으로 소문난 연예인들을 보면 일반인들은 흔히 하는 일상적인 습관들을 대부분 피하시고 있습니다. 너무 일상적이어서 아마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안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의 온도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떤 물로 세안을 하세요? 찬물, 더운 물? 몇 년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세안법이 있었는데요. 세안하기 전에 스팀 타올을 해서 모공을 열어줘라.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주고 마무리할 때는 찬물로 닫아준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정석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방식은 피부에 자극만 주고 모공 축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모공이라는 게 온도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모공이 열리고 닫히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모공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크기가 변하진 않습니다. 다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 표면에 피지와 노폐물을 녹이긴 쉬워서 세정에는 다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자극과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찬물 마무리는 어떤가요? 일시적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모공 축소에는 지속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온도 변화가 극단적이게 되는데요. 피부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게 되고 민감성 피부에는 특히나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정확히는 30도에서 35도 사이에 미온수로 세안을 하는 것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로 안 하면 닦인 것 같지가 않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미지근한 물로도 피지와 노폐물은 충분히 잘 녹고요. 미온수 세안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의 온도를 맞춰주셨다면 내 피부에 맞는 세안제를 선택하시는 단계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약산성 클린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올리브영에 가보면 대다수 클린저가 약산성이라고 광고하고 있고요. 약산성으로 해소하면 피부에 자극이 없고 피부결도 좋아지고 심지어 여드름도 사라진단 말이 많았는데요. 약산성 클린저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걸까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피부 표면은 pH 4.0에서 5.5 사이의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요. 이 약산성을 띄어야지 우리 피부의 보호막이 잘 형성되게 됩니다. 내 피부의 자연스러운 pH 밸런스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알칼리성 클린저는 세정력은 더 좋지만 피부의 pH를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알칼리성 세안제로 세안 후에는 피부가 당기거나 건조해지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세안할 때마다 피부가 붉어지는 등 좀 자극이 있는 것 같다, 나는 피부가 좀 예민하다 이러신 분들은 꼭 알칼리성 클린저를 사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환절기마다 피부가 좀 건조해져서 환절기에는 약산성 클린저만 사용하는데요. 확실히 세정력이 강한 클린저보다 세안 후 피부 당김이 훨씬 적고 촉촉합니다. 혹시 내가 쓰는 클린저가 약산성인지 궁금하다, 혹은 클린저를 바꾸고 싶은데 뭐가 약산성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품 설명에 약산성 또는 pH 밸런스 등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약산성이 좋다고 해서 썼는데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병원에 오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통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인 경우가 많은데요. 약산성 클린저 자체가 유분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 아주 탁월한 편은 아닙니다.
지성 피부가 심하신 경우에는 세정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세정력이 떨어지니까 과잉 피지가 충분히 제거되지가 않고 그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알칼리성 세안제 같이 뽀득뽀득하게 닦아내는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뽀득뽀득 씻어낸다는 것 자체가 피부에 있어야 되는 정상적인 유분막까지 제거한다는 뜻이고요. 우리 피부는 유분막이 제거되면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속은 건조한데 겉은 기름이 돌고 얼굴 트러블이 올라오는 이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약산성 클린저에 살리실산이나 아하 같은 그런 피지를 조절할 수 있거나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약산성 클린저를 사용하시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내 피부에 맞는 세안제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나한테 맞는 세안제까지 선택을 하셨다면 이중 세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세안을 오래 열심히 여러 스텝으로 해야지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일부 맞는 얘기일 수가 있죠. 메이크업을 아주 진하게 하셨다거나 워터프루프 같이 잘 닦여지지 않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는 이중 세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클렌징 오일이나 밤이나 리퀴드 같은 타입으로 1차 세안을 하시고요. 메이크업 잔여물이 충분히 녹여난 뒤에는 부드러운 폼 세안제로 2차 세안을 하는 거죠. 하지만 평소에 가벼운 화장을 하시거나 가벼운 선크림만 바르시는 경우에는 순한 클린저 하나만으로 충분하세요. 항상 규칙적으로 이중 세안을 하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유분막을 계속 닦아내는 의미가 되고, 이는 피부 장벽의 손상으로 연결되거든요. 따라서 그날 메이크업과 피부 상태에 따라서 세안 단계를 조절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세안을 잘 끝냈다면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깨끗해진 피부에 보습제를 발라야 되겠죠? 그런데 세안 후 보습제를 바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가능한 한 세안 후에 즉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 표면의 유분과 함께 천연 보습인자들이 다 함께 씻겨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피부 장벽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고 남아있는 수분까지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게 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보습제를 늦게 바르면 보습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뒤늦게라도 많이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 있겠지만, 세안 후에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물들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우리 피부에 원래 가지고 있던 수분까지 가지고 같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당겨지게 되고 피부의 흡수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습제를 빨리 발라야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세안 후에 3초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라 하기도 하는데요. 3초에 바르지 못하더라도 그만큼 수분이 날아갈 틈을 안 주고 피부 장벽을 보호해야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가 유지된다, 이런 의미가 핵심인 내용인 것 같아요. 세수하시고 화장대까지 가는 시간이 멀다 싶으시면 세면대 옆에 미스트 같은 걸 두시고요. 한두 번 뿌리시고 나오실 걸 추천드립니다. 난 세안도 잘하고 팩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요즘 따라 확 늙어 보이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혹시 나도 모르게 찡긋하는 나쁜 표정을 평소에 자주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특정 표정을 자주 짓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보통 대화 중에 미간을 자주 찌푸리시거나 눈을 치켜뜨시거나 입을 삐죽 내미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특정한 표정을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으실 거예요. 이런 무의식적인 표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 부위에 그대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주름 중 하나가 바로 팔자주름인데요. 팔자주름은 사실 나이를 확 들어 보이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름이잖아요. 보통은 볼에 탄력이 떨어지고 유지인대가 느슨해지면서 피부가 처지고 그로 인해 생기는 건데, 잘못된 표정을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이 또한 팔자주름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웃거나 찡그리는 표정을 자주 지을 때 팔자주름 부위에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주름이 생기게 되거든요. 흡연하시거나 빨대 사용이 잦으면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게 되는데요. 입술 주위 근육에 무리를 줘서 팔자주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표정을 지을 때만 보이던 선이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깊게 패인 주름으로 자리 잡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웃지 마세요, 표정 짓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주 웃는 건 얼굴 근육, 특히 중안면을 단련시킬 수 있어서 얼굴의 쉐입과 탄력에 매우 좋습니다. 다만 웃는 거 외에 잘못된 찡그리는 표정들, 입을 단호하게 다무는 이런 표정들은 입꼬리를 떨어뜨리면서 팔자주름을 악화시키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이 밖에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면서 인상을 자주 쓰시는 표정들은 이마와 미간의 주름을 깊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정 주름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이거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다른 거에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건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흔히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보통 성인에게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수면을 권장하는데요. 이 범위에서 사망 위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발병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부족한 수면은 피부에도 매우 치명적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콜라겐 분비를 촉진하고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은 넓어지고 늙어 보이고 민감한 피부가 되는 거죠. 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학적으로 10시부터 2시까지를 딱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밤 시간대에 피부 재생과 회복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와 전문가들의 연구로 밝혀진 공통된 의견입니다. 피부세포는 밤에 DNA 수리 유전자를 더 활발히 활성화하고 낮에는 자외선 방어와 관련된 유전자가 더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피부세포의 재생과 손상된 DNA의 복구, 콜라겐 생성 등은 밤, 특히 깊은 수면 중에 활발히 나타나거든요. 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에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서 피부가 스스로 복구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밤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피부는 회복할 시간을 점점 놓치게 되고 점점 지치고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푹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게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만 잘 자면 모든 피부 문제가 해결될까요? 선생님, 저는 머리만 대면 잠들 만큼 잠을 진짜 잘 자는데도 피부가 안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잠을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노화 방지를 위해서라면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 먹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디저트를 드시는 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디저트로 식사를 대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습관적으로 단거나 짠 음식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맞벌이하는 가구가 많다 보니 배달 음식, 즉석 레토르트 등으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음식들은 당연히 입에는 맛있겠지만 피부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디저트나 간식류에는 단순당과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 특히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이 우리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성분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성분들을 변성시키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단순당이나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피부에 쌓이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져서 결과적으로 피부가 처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이라서 피부 세포는 손상되고 피부톤 칙칙해지고 피부 회복력까지 뚝 떨어집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노화까지 가속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떡볶이를 많이 먹으면 떡볶이처럼 퉁퉁 붓게 생길 수도 있고요. 건강하고 신선한 야채나 단백질을 많이 드신다면 탄력 있고 맑은 피부를 갖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갑자기 확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부라는 게 타고난 유전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눈에 띄는 개선이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특별한 안티에이징 꿀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에 꼭 발라야 되는 선크림, 잘못 바르면 피부를 오히려 상할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